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금 190돈 1억 3천만 원짜리 무궁화 대훈장, 천마총 금관 모형, 이재명 대통령의 금빛 넥타이, 여기에 자신의 선거 캠페인송 YMCA를 연주해주고 만찬에는 아들 농장에서 만든 트럼프 와인까지. 극진한 대접에 감동한 걸까요? 트럼프가 보따리를 막 풀었습니다.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 추진 잠수함까지 승인했습니다. 상대방을 세심히 배려한 맞춤형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이었을까요? 저는 이번 회담과 협상에 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연함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칠기 짝이 없는 막무가내식 트럼프에 흔들리지 않고 일주일에 2차례나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면서 설득을 계속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이름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에이펙 일단 성공을 예약해 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가을이면 감이지요. 이번 주에 청도 반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박스에 5kg 한 40개 정도 들어있는데 보내드릴 때는 좀 딱딱하니까 이걸 후숙 하셔가지고 말랑말랑하고 그럴 때 드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가을 최고의 간식 청도 반시가 완성이 됩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구운 난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구운 난도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구운 난은 48시간 동안 저온으로 이렇게 탁 구웠다고 그러니까 바로 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좋겠습니까? 계란은 꼭 좀 드셔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특히. 이게 39에 9,900원 이렇게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구운 계란도 맛있게 드시고 여기 참 소금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도 반시 드시고 그러면은 뭐 밥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는데 그 앞에 일단 놔드린 거 드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매일 먹어가지고 근데 되게 감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 감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딱 갈랐을 때 여기 부분이 좀 떫은 맛이 있거든요. 요게 그래서 떫은 맛 요 부분만 좀 피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뜨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만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되고요.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실 섭취하셔도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땡감 먹으면 변비 걸리겠죠. 근데 홍시랑 반시는 이 반시 엄청나게 맛있는데 오늘은 이것도 먼저 드셔도 돼요. 이거 구운 계란이거든요. 구운 계란 우리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 계란으로 말씀을 껍질까지 드리면 먹어버려야 돼요. 꼬다리로 맛있어요. 꼬다리도. 역시. 아 정말 상남자네요. 정말 비스트 상남자. 네, 인정. 제가 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요? 일단 요 감을 먹어야 감이 안 떨어져요, 사람이. 야, 저 유머 감각. 야. 유머 감각이라고? 요 계란 제가 요 계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 계란이요. 아재 개그. 네, 요 계란이 여러분 15단계를 거쳐서 저온 숙성을 한 것이에요. 무려 48시간 동안 이게 이 저온으로 오랫동안 구운 란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제가 만져볼게요. 이렇게도 세로로도 만져볼게요. 엄청 탱글탱글하죠. 이게 왜 이렇게 탱글탱글하냐? 이건 정말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만들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서도 이렇게 구운 계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집에서 만드는 건요, 쏟다 깨놔도 이렇게 탱글탱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해서 계란의 그 특이 퍽퍽함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쫀득쫀득해요. 계란이 이렇게 쫀득쫀득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깨소금까지 동봉해 드리니까 들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계란 한 다음에 여기 노른자 있는 부분에 깨소금 살짝 쳐가지고 드시면은 퍽퍽하지도 않고 이 흰자가 엄청 쫀득쫀득하죠. 쫀득쫀득해요. 저는 계란을 그리고 한 번에 먹어버려야 돼요. 아 진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조마조마하게 회담을 지켜봤던 우리 국민들에게 연달아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세 협상 잘 타결됐고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성과인데요. 이런 성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운계 정치 1번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배경을 장식했는데요. 오늘은 좀 경주 분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어서 경주 첨성대가 보이는 핑크 뮬리 꽃밭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경주에 계신 분이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걸로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참 좋지요. 날씨가 좋아서 아주 에이펙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즐겁고 흐뭇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부산이 대리님, 앵커님 트럼프 살살 꼬셔서 벗겨 먹은 것 같습니다. 정춘계님, 우리 대통령 자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예님, 이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나는 81세 할머니입니다. 예,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들을 전해주셨고요. 보수영님 TV님, 실용주의 전략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정어리 TV 함께 하자고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예. 이은주님, 훈장과 왕관을 안겨주고 기꺼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글로벌 양아치를 띄워서라도 비위를 맞춰야 했던 대통령. 그의 엷은 미소에서 국익을 위한 결의와 두고 보자 힘을 키우리라 와신상담의 각오가 보였습니다. 징글징글 힘들었던 협상이 성사돼서 한숨 돌립니다. 갑질을 이겨내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님, 금은도 없고 금관도 없고 삼전도 하이닉스도 없지만 잼프가 있어서 좋기만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ROCK 락님께서요, 트럼프도 녹여버린 이재명의 영광로 그러셨는데,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와의 협상 잘 끝났는데 속보가 방금 전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부터 좀 잠깐 짚어보죠. 김건희 특검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병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한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특검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김건희 특검, 이건 최혜병 특검, 각 특검 목적이 있는데 그 특검이 이미 확보한 증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넘겨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민중기 특검이 굉장히 세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요, 특정한 인물의 사건의 경우에는 꼭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죄는 맞지만 이거 증거 확보가 이거 위법하니까 이거 무죄야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권성동 사건. 권성동 2019년에 무죄가 나왔지만 그게 증거 확보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민중기 특검에서 법원의 분위기를 읽어보건대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면에
주의를 굉장히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증거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단순히 넘겨받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특검이 특검을 합격한다. 서로 저 증거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될 걸 우리가 압수수색하면 당하는 쪽 입장에서 기분이 영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싸우자는 건가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우리가 흔히 뭐 독수독과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네.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넘기면 아니 너네들이 저 수집한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받는 형식으로 네. 그러면은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겠네요. 그럼요. 제가 그럼요. 뭐 챙겨서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제가 취재를 추가로 해봐야겠지만 아마 사전에 네. 그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의 불법 비리함이야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최상민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아마 요청을 했을 텐데 양쪽에서 아마 이렇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취득한 수사 기밀을 그냥 넘겨주면 협조 공문 정도로 나중에 이게 위법 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밀을 불법으로 누설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가장 합리적으로 보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그리고 법원이 그걸 판단해서 영장 발부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전에 아마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게 양쪽 다 전혀 위법 시비가 없게 아주 꼼꼼하게 잘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불법을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상병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법원의 영장을 통해 받는 거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 속보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역시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무엇이 트럼프를 감동시켰을까요? 참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지요. 여러분 귀 밝은 분은 금방 들으셨죠. 트럼프가 이렇게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서 이렇게 영접 나온 사람들 악수하는데 뒤에 깔려있는 배경음악 그 음악이 뭔지 아시죠? 70년대였나요? 저 YMCA 나온 게? 90년대에도 대한민국에서 들쳤습니다. 이 박사가 패러디해서 네. 영맨 딴딴딴딴딴딴 영맨 이 박사라는 예. 그 트로트 패러디 가수가 저것을 YMCA 신나게 놀아보자 YMCA 막 하면서 그 YMCA 그 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YMCA. 내가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해주실 줄 알았어. 개그맨 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YMCA 노래가 네. 트럼프 선거 유세 캠페인 때. 네. 캠페인 때 거의 캠페인 상징적으로 쓰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트럼프가 뭘 좋아할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하는 그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 뭐 가져온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그 사소한 데서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뭐 이건데 근데 이제 좀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보면 도대체 트럼프라는 적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간쓸게 다 빼주는 거냐 이러는데 이번 그 아세안 정상회의 때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그 아세안 10개국이요.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현실 정치입니다. 이게 지금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근데 뭐 간쓸게 다 빼줄 것 뭐 있어요. 지금 어차피 음악 연주하는데 네. 트럼프가 들어서 기분 좋을 거 네. 골라주면 지가 듣고 나를 위해서 신경 썼네. 네. 기분 좋을 건데 뭐. 저는 미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미일 정상에서 회담할 때 일본이 굉장히 쌀이 자국의 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일본 쌀이 뭐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데도 트럼프에게 미국 쌀로 밥을 지어서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쌀, 미국 소고기에서 야 일본이 쌀까지 저렇게 미국 쌀로 밥을 지을 줄은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고 막 트럼프의 맞춤형으로 아주 그냥 깍듯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 슥 그냥 일부러 지나친 듯한 그거를 일부러 지나쳤다라는 거를 지울 수가 없는 모습을 연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뒤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경주 특산품을 많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그 트럼프가 약간 피곤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갔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네. 다른 때 같으면 저런 음악 나오면은 그 춤을 좀 추잖아요. 네. 트럼프 춤이 있잖아요. 예, 둠칫. 예. 잘 못 추기는 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했던 선물들이 상당히 신경 쓴 거 있잖아요. 그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훈장에서 가장 높은 최상급입니다. 건데, 예. 그 무궁화 대훈장 이번에 특별히 제작을 했는데 저기에 들어간 금이 190돈이라고 그래요. 190돈이라는. 와. 그러면은 지금 금값도 비싼데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든다고 하고 저걸 보더니 지금 당장 차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놔두니까 이거 뭔가 하고 약간 그런 표정이었다가 이거 네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천마총 금관 모형. 근데 사람들이 좀 너무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또 어떤 글에 막 그런 거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난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우리나라 국보를 주면 어떻게 하냐 뭐. 저걸 줘버렸다고 그랬어요?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퍼뜨렸더라고요. 천마총 금관 줬다고. 맞습니다. 극우 세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무리 뭘 잘하고 아무리 팩트가 뭘 하긴 해도 극우 세력은 무조건 그냥 뭐 이재명이 우리나라 국보를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바로 이제 팩트 체크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가짜뉴스 퍼뜨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성과도 그냥 나라 망한 것 같이 지금 논평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이준석도 칭찬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이준석 칭찬한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된 게 옛날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선일보 말은 들었거든요. 요즘 조선일보 말도 안 듣고 안 들은 지 좀 됐죠. 조선일보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희한한 놈들이에요. 보스형님 TV님이요. 한미협상 타결에 너무 취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조선일보도 칭찬했는데 예. 예 여러분 우리, 좋아요 누르고 또 우리 시작합시다. 애청자들이 대단한 게 그 YMC 저는 그때 가수가 누군가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빌리지 피플이라고 또 다 팩트 체크해 놓으셨어요. 예, 예. 그거 해가지고 광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죠. 박중훈인가? 오비라거. 네. 그렇죠.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보면은 오비라거 광고가 돼서 먼저 우리가 틀어주고 오비에서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오비라고 브랜드가 없을 거예요? 없어졌어요. 없죠. 네. 그 지난번에 없습니다. 그 두산의 박용만 회장인가? 손석희 질문들에 네, 나와가지고 네. 오비 매각하는 그런 사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와. 준비가 됐나요? 준비되면 한번 그것도 우리 오늘 기분도 좋은데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송화님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써니님 우리 앵커님 목소리 힘이 납니다. 화팅. 제가 티가 났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 됐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관세 협상, 한미 회담 중에 타결이 될 수 있을까? 거의 다 부정적으로 전망했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다 타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사인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 전까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걸리겠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정부도 낙관만은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먼저 오늘 뭐 타결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 미국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힘 아니라 국힘 할아버지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윤경호 소장님. 예. 그러니까 3,500억 불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 관세를 품목별로 지금 얼마 매길 거냐. 이게 전자의 3,500억 불 투자 이게 타결이 되면 관세도 이제 깎을 것이다, 내릴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때리겠다잖아요. 이거를 나라별로 다 달리 적용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타결이 되면서 15%가 됐고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닙니까? 반도체는 대만에 비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어요. 자동차는 원래는 제로였었죠. 한미 FTA 덕분에. 그러다가 25%를 지난 4월부터 이미 부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15%로 이제 낮춰준다. 이러니까 그에 따른 효과는 있는 거죠. 3,500억 불의 투자는요. 이거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돈을 내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낼 거냐.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이 돈이 쌓여있으면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처럼 산유국들처럼 쌓여있으면 그걸 그냥 원샷에 뭐 투자를 할 수 있죠. 투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3,500억 불이면 우리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불? 400억 불? 아마 이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만약에 그 돈을 쏙 빼가버리면 대한민국 98년 외환위기 때처럼 거덜납니다. 근데 이거를 쪼개서 내기로 한 이 구체적인 이제 밀당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알려진 게 250억 불씩 8년에 걸쳐서 내겠다라고 미국이 우리하고 의견을 모은 듯 하다가 이것도 우리는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난 게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 예. 문제는 이 200억 불씩을 언제부터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투자를 해서 생기는 수익은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아마 줄다리기를 한 거죠. 근데 수익은 아쉽게도 우리가 1, 미국이 9 갖겠다 이렇게 났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돈을 넣긴 넣는데 이 돈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별로 수익에 투자에 별로 성과를 못 거둔다든지 그런데도 매년 그 다음에 200억 불 또 내고 또 내고 또 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디테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 넣어야 됩니다. 수익도 9대1이 아니라 5대5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9대1로 아닙니다. 네. 원리금 상환 네.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5로. 네. 그럼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에 9대1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갖겠다. 네. 그런데 이것도 5대5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0억 달러도 연간 2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서 네. 투자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네. 그런 범위 안에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했어도 워낙 트럼프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김정관 장관이 그래도 뭐 사인해봐야 안다 이렇게 끝까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오늘 서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지금 그 관세협상 한국과 일본 비교라는 게 도는데 이게 굉장히 잠깐만요. 네. 이 속보 오늘 미중 무역 협정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한국하고도
설명해야죠. 네. 일본은 5,500달러, 한국은 현금 2,000억 달러, 조선 1,500 달러 협력. 네. 지불과 일본은 일시 지급, 한국은 10년간 분납 더하기 1년 200억 달러 상한캐. 투자 방법. 일본은 미국이 직접 결정, 한국은 한국이 투자처 결정. 수익금 배분. 일본 1대9, 한국 5대5. 이렇게 이걸로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협상이었는데, 물론 지금 제가 그 시민단체들 논평을 보니까 또 이제 전통 사회운동 진영은 미국의 강압이 너무 많이 퍼졌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분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 정부가 또 저 봐라, 아직 국민들이 저렇게 여전히 이것마저도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걸로 또 미국이 호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적도 지적되고 소중한데 어쨌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대단한 협상이었다. 그럼요. 협상 결과만 놓고 봐도 대단한 건데 저는 이번에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해도 너무한다. 네. 왜냐하면 그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가기 전에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돌아와 가지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갔다 온 지 한 이틀 만인가? 또 미국을 갔어요. 아니 미국이 어디 뭐 대전 부산도 아니고 한 번씩 비행기 타면 10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여독은커녕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또 가요. 그 이번에는 그럼 뭐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무박 3일로 갔다 왔는데 아직 못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자식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와 그렇게 뭐 먼 거리를 오라 가라.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냥 굽히지 않고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버틴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김정관, 정관 김이라고 그랬나요? 우리나라 산업자부 장관 이름을 거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받았겠지.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돼? 한국 만만치 않아요. 뭐가? 그 장관 젊은데 이건 뭐 물러서지를 않네요.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뭐야?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뭐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 김정관 이름을 기억하더라니까요. 들어보십시오. And your career'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인크레더블 맨이라고 그래요. 예. 신준진 변호사. 네. 지금 인정하는 멘트인 거죠. 너무나 사실은 미국 측에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김정관 장관이 그만큼 고군분투를 했다. 사실 그때도 이제 미국 가서 협상하고 와서 완전 무박으로 갔다 와서 바로 또 국회 국감장에 출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본인이 자화자찬하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번 밝혀주면서 김정관 이 사람 진짜 쉽지 않은 사람이다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노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착할 때 YMCA 틀어줘서 기분도 좋게 해주고 또 선물을 얼마나 참 정성스럽게 했습니까? 금 좋아하니까 다 금을 맞췄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트럼프 애기 같다. 우리 같으면은 그거 보면은 좀 나를 너무 천박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할 건데 좋아하는 거지. 다 금이야? 이것도 금이고? 이재명 대통령 황금색 넥타이 찼네? 그냥 맞춰주는 거죠. 트럼프도 신경을 쓰고 왔더라고요. 트럼프가 공화당 아닙니까? 빨간색. 네. 근데 트럼프는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왔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름대로 이제 예의를 갖추고 우리 정부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지요. 네. 왔는데 거기에 또 만찬장에 딱 가서 보니까 트럼프 와인 딱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정상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스스로 이번 의전 정말 흠잡을 데 없었다. 깔끔했다. 완벽했다. 엄청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건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그 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대응한 겁니다. 의사결정 방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받아들이는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철저히 탑다운이죠. 해! 하면은 하는 거니까. 지금 참모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까? 탑을 기분 좋게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되니까. 그걸 협상이라고 하고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 의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 들어보시죠. In the meantime, what you've done is amazing. What you've, first of all, the welcome and the beautiful honor you bestowed on me as the only American president. That's a great tribute to our country. I will tell you, driving up in the Beast, that's called the Beast, the limo with those very powerful people carrying very vicious-looking weapons. It was something. That was some spectacle and some beautiful scene. And I know what goes to making that happen. But it was so perfect, so flawlessly done. And all of us, I can speak for my entire cabinet and all the people with me. I don't think we've ever seen anything like that. 나이가 아니고 우리 미국에 대한 대접이다. 그렇습니다. 저 의장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 전통적인 취타대? 그 취타대가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우리 뭐 창이라든가 뭐 이런 모양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상당히 감동받았다는 그랬을 식의 거예요. 그 표현을 저렇게 애둘러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 열렸잖아요. 신라의 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전통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그 취타대가 있고 또 그 연주하는 게 아마 이제 왕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뭔가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설명을 했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물어봤겠지. 저 뭐야? 아, 전통적인 어떤 그 궁중제례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기인데 지금 대통령님을 왕으로 이렇게 지금 대접을 하는 겁니다. 뭐 완전히 뭐 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두 발언을 하기 직전에 저 모두 발언을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어제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트럼프의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거를 결단을 내려달라라는 얘기도 굉장히 또 상세하게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덧붙인 끝에 트럼프가 과연 그러면은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듣고서도 분위기가 좋을까에 대한 조마조마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 백악관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빵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띄워주는 발언을 해도 좋아하지 않고 굳어있다가 와 한국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뭐 산하 장관 김정관 장관까지 해서 이게 통상 이게 관세 협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게 이렇게 빡빡하게 굴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발언할 당시만 해도. 네. 트럼프가 기분이 좋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이제 막 좋은 거예요. 그 지금 백악관 대변인 있잖아요. 이름이 레빗이에요. 근데 좀 특이하기는 해요. 상당히 지금 나이가 28. 28, 네. 97년생. 네. 네. 좀 특이하잖아요. 막 내 엄마라고 막 네.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 유명하잖아요. 네. 그걸 또 완전 싹쓸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증샷을 또 공개를 했어요. 나 한국에서 화장품 이만큼 샀다. 그러면서 올린 걸 보면 전부 13개나 돼요. 네. 마스크팩, 클렌징 제품. 우리 그 정어리머리 좋은 거 많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할 걸 그랬네요. 와. 립밤, 세럼, 선크림. 어디서 샀는지는 안 했는데 일부 제품에 보면 올리브영 단독 기획 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살 시간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이제 97년생이고 27, 2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본인의 버킷리스트. 본인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아예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한국 가면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은 사야 돼. K-뷰티. 화장품하고 네. 명동에도 보면 약국에 줄을 서 계시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한국 약국, 편의점, 화장품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야. 한번 네. 꼭 들려봐야 된다. 네. 네. 정말 K-뷰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영 그 순위 들어간 제품 단독 요런 거로 굉장히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정어리몰 제품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올리브영도 상장돼 있나요?
올리브영은 CJ 수속이라서 아, 네, 별도로 아마 그러면 CJ 상장되진 파 않을 오르겠네. 거예요. 네, CJ 네. 오르겠죠. 네. 오늘 또 지금 주식시장 오르고 있던데. 아. 이게 협상 타결되니까 그렇죠. 경제적 그 불확실성도 환율이 그렇고. 10몇 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4,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떨어지던데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익 매물들이 조정하겠지만 나오고. 네. 이대로는 5천으로 간다고 지금 주식 전문가들이 그랬더니 요즘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슨 만. 5천, 7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7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7천 받고. 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좀 받고. 숫자야 뭐 이제 제시할 수 있지만 골드만삭스라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IB에서 코스피가 4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다가 막상 넘어가니까 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의 주가 지수 상승률이 세계 1위 되고 또 현재 1위예요. 이 기간별로 물론 나누긴 하지만 근데 5천 충분히 돌파할 것 같다 그런 의견서를 냈다는 예. 거예요. 변함없이 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 잼프에게 보내주고 보너스 주고 싶은데 대신 정어리 TV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한국 화장품이 확 올랐네요. 그래서 19.28%면 거의 상한가 수준 아니에요? 상한 30%. 와. 이야.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소파 소 굿입니다. 아주 좋은데 이런 분위기 좋은 틈을 타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나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요 우리 잠수함이 디젤을 쓰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털털털 거려가지고 도대체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가장 약점이라고 그럴까? 그냥 신경 쓰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중국. 지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오늘 또 시진핑도 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정부가 포장을 했지요.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정 국가를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핵 추진 잠수함 이거 건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트럼프가 한번 우리 검토해보자. 추후 협의하자고 그랬는데 밤사이에 오케이 했어요. 이거요. 영국도 안 해준 거예요. 호주도 안 해줬고 우리나라한테 해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관세 협상 타결보다 이게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요청했던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참 대단하다. 나 정말 박수를 쳤는데요. 한번 말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게 흠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디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의 핵 잠수함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재래식 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갖겠다는 게 아니다.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연료만 좀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 윤석열은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비교도 안 하겠지만 저런 얘기를 원고 한번 보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구나. 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바로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라고 하죠. 여기에서 건조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 의미가 보통이 아니죠. 예, 저기에 이제 하나오션이 합작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저 얘기를 왜 할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배경이 한미 간에는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을 해왔어요. 굳이 연원을 따지면 이제 우리가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겼던 것부터 쭉 시작되는 거지만 더 근세로 오면요, 더 현대로 오면 전두환 때 사실은 원자력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권한을 미국에게 그냥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로 족쇄가 쳐졌다. 무슨 말씀이냐? 핵 추진, 그러니까 핵으로 연료를 쓸 수 있는 이 잠수함에는 농축 우라늄이 농축도가 90% 가까이 되는 연료를 써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상으로는 20%라는 걸로 숫자가 딱 묶여 있대요. 이걸 풀어줘야만 우리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사전에 논의를 했거든요. 이 논의를 하면서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이뤄냈고, 그걸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걸 받아줘서 결론을 사인을 한 거죠. 이 핵 추진 잠수함 오늘 이제 2부에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원래는 매주 목요일 격주로 서영교 의원이 나오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알아볼 것들 하기 위해서 홍현익 박사, 네. 국립외교원장 하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모셨어요. 다른 분들 모시려고 그랬더니 막 경주애들 막 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홍현익 박사 오시면은 한번 그런 거를 물어볼게요.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잠수함은 어떤 의미가 다른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비핵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간을 트는 어떤 전초 뭐 그런 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관세 협상 타결의 의미도 있고 이번에 김정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불발로 끝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왜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홍현익 원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2부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진걸 소장님은 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제공 그런데 이제 오케이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연료만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시스템을 이제 갖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한민국이 그 잠수함 기술이 좋았는데 이제 핵 추진 그것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미사일 협정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한 그래서 거죠. 자주국방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었는데 그 부분을 김현종 당시에 안보 1차장이 해결해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거에 그보다 더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회복과 맞물려서 자주국방 어쨌든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인데 그 삼면에서 훨씬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핵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제 신경 쓰이는 네.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제 시진핑이 오면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는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인접해 있는 국가라고 할 거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으로 인해서도 뭐 미국에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사실 세계 5위입니다. 5위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형후 그 핵 연료
하영우 재처리 관련해서 이 재처리가 일본은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는 점, 이런 점도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뭐 자신들이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이 뭐 중국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를 하면서 하나오션 아까 말씀하신 그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예. 하여튼 뭐 즉각 반응을 하니까요.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지금 뭐 이번 에이펙은 일단 성공 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다자 회의 무대에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타결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이것도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지금 핵 연료 잠수함 이 과제까지도 뭐 끌어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거를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갖고 잘 해결한 셈이죠. 중국과의 관계 역시도 그런 점에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결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미중 간에 오늘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어지는 이 회담에서 뭔가 분위기를 좀 풀어줘야 되는 뭐 그런 밑을 좀 깔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과의 이해관계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스가 그 프로젝트를 지금 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트럼프로서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요청했던 지 하루 만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관세 협상까지 이 에이펙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막 만나서 모두 발언까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아무래도 관세 협상은 힘들겠죠라고 하고 또 만약에 관세 협상이 안 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핵 추진 잠수함 돌발 발언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뚫고 전부 다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다 해내는 경우를 빅딜이라고 막 한다는데 하여간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에이펙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준비됐나요? 네. 자, 이제 오늘 추경호 첫 특검 조사하는데 추경호야말로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네. 그 단톡방이 그 국민의힘 단톡방 공개됐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었던 것까지 하게 됐잖아요. 뭐 한동훈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당사로 빼돌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심도 갔을 때 나경원이랑 박준태랑 갑자기 뒤로 돌아서 국민의힘 당사로 내빼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윤석열하고 통화한 걸로 밝힌 사람이 추경호하고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는 그 전에도 교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최소한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표결을 못하게 해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동조한 내란 주요 임무 또는 내란 동조자로서 비판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 추경호 조사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가 말로만 국힘당 내란정당이다, 위헌정당 해산한다 이러는데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추경호가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죄 선고를 받고 그러면
그야말로 뭐 이건 빼박이 되는 거 아닌가?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보다 지금 오늘 추경호가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본인은 계엄 당일에 윤석열과 한덕수와 통화한 뒤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과 한덕수와 통화한 뒤?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요. 한덕수도요. 자신의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진 자신은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했는데 실상 CCTV가 공개되고 한덕수의 재판에서 한덕수가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들 서명을 부서를 받으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표력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있었냐?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생생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를 재판하는 그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후에 자신이 마음을 바꿔서 내란을 막으려고 했다?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이 함께 세트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검이 기소를 그렇게 할 거다. 특검은 기소를 내란 특검에서는요. 조은석 특검의 그 특징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은석 특검은 반드시 일단 잡아야 한다. 잡아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병 확보를 하는데 네.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방조든 중요임무 종사자든 그거는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거짓말 하던 자들도 이렇게 이제 구속이 임박하고 또 그러면은 다들 술술 털어놓고 그러던데.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우은식 국회의장이 내란 특검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참고인 조사. 우은식 국회의장이 이미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표결이 이제 곧 해야 되는데 국민의원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은식 의장이 추경호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추경호가 1시간만 더 끌어달라고 계속 공작을 한 겁니다. 만약 그랬으면 그 시간에 진짜 본청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난입할 뻔했다니까요. 네. 물론 밖에서 저희들이 결사적으로 국회 안에서도 국회 밖에서 시민들 모두 보좌관 뭐 국회 직원들까지 다 결사적으로 맡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자 추경호 저는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국회 안으로 어쨌든 당대표가 지시를 내리고 의원들이 막 국회 안으로 하자 그러는데 그걸 당사로 빼돌린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윤석열과 한덕수랑 통화했다. 그 다음에 계속 당사에 남게 만든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사람 20명이 안 되잖아요. 네.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08명 중에서. 아예 거의 절대 다수를 빼돌린 거죠. 나경원과 박준탁과 제가 도망가는 것도 봤다 했죠. 그 다음에 우원식하고 통화해가지고 의장님 저희 뭐 표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주요 종사가 아니면 뭡니까? 추경호는 당시 또 국회 내에 있었어요. 네. 국회 내에 있으면서 자신의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국회의원들과 표결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인 네. 범죄자라고 볼 네. 수 있죠. 이제 추경호 나와서 조사하면은 뭐 다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그거고 오늘 윤석열이가 내란 재판에 출석한다는 네. 거예요. 넉 달 만이죠. 이제는 뭐 지 마음에 들면 나오고 어떻게 뭐 그런가 싶은데 궁금한 것은 오늘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나온다고 할까? 저는 궁금해요. 신유진 변호사님. 윤석열이가 오늘 나온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이 본인이 건강하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전에 계속 안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방 안에 있거나 접견실에 있을 때 편안했던 거예요. 그 접견실이라는 게 사실상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좁고 의자도 불편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몇 시간씩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검사들이 사용하는 조사실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거기서 그냥 뭐 심야 뭐 야간 접견도 하고 주말에도 계속 편안하게 지내다가 지금 구치소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구치소장이 바뀌면서 이제 특검이 오히려 기습적으로 체포를 신병을 확보하러 가자 본인이
스스로 나갈게라고 하면서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전혀 협조해주지 않는다. 그런 게 사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안에 있기가 너무 답답하고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낫겠다. 나오는 게 낫겠어. 네, 원래 구치소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법원에 출석하면 그래도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고 좋아하니까 일부러 민사소송도 굉장히 많이 제기합니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밖에 나오려고. 예. 윤석열은 지금 나오기만 할 수 있는 날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뭐 지가 하는 짓을 봐서 나올 자는 아닌데 네. 이게 자기가 했던 말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안 나온 이유가 뭐 건강 이유 되고 아프다고 실명한다고. 제일 황당한 게요. 네. 눈이 안 좋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했잖아요. 변호인 통해서 16포인트 뭐 또 제대로 못 읽는다. 네. 저는 그거 보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읽고? 성경 글씨는 더 작은데. 16포인트 되는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거의 10%, 10포인트, 11포인트. 가서 봐. 어른용 그 도서관 가면 16포인트 어른 것도 그렇게 그렇게 없어요, 쓸 수 없어요. 만약에 16포인트로 성경책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 돼야 될 거예요. 네. 네. 아니 변호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지를 몸소 증명하러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변호인들이 정말 아니, 지금 당장 죽어갈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접견표에서 거짓말한 게 밝혀졌잖아요. 네. 나야 술도 못 먹고 과식도 안 하니. 책도 나오네. 저게 이제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 거의 강의고 없어졌어. 눈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오른쪽 눈에 뭐가 좀 떠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다 없어졌다고. 이거요. 윤석열이 뭐 실명 운운하는데 비문증이라고 그 모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거 나도 몇 번 그래요. 네. 그리고 저건 병도 아니야. 맞아요. 또 피곤하면 더 생기고 네. 저 눈에 주름이 생기면 저런 게 생겨요. 그런 거 갖고 뭐가 실명이 없다고. 그 다음에 또 나야 술도 못 먹고 과식도 안 하니까 건강 좋다. 내가 술 먹는 거 술 안 먹고 밤 9시면 불이 꺼지니까 바로 자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많이 자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놈이 이제 와가지고 뭐 아프니까 못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나와야지. 네. 아마 변호사들도 직연마저도 지금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 네. 직연도 순서를 몇 번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변호인들이 건강 안 좋다고 죽을 예.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기현이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요? 예. 오죽하면 지기현도 그렇진 않은 것 그러면서 이 같다. 재판에 너무 우리 편인 직연마저도 지금 분노를 했다.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했는데 건강하다 뽀록이 나버렸다. 안 그러면 여론이 낙하될 것 같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윤석열은 저는 저자를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본 적도 없지만 인간으로도 미달인 것 같아요. 비루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비루하다, 찌질하다. 그 이상의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정상회담 보면서 만약에 저자가 어차피 지금 에이펙 우리가 의장국 된 것은 진작에 정해진 거 네.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그대로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계엄에 성공을 했을 것이고 뭐 이런 방송은 다 없었을 것이고 저희가 이제 계엄을 떠나서 아마 잼버리 짱 났을 겁니다. 예. 잼버리하고 준비도 안 돼가지고. 잼버리는 그냥 외국에서 아니 준비도 안 돼서 정상들 불러놓고 다 뒤죽박죽되고. 무슨 유시민 작가도 그런 말 했더라고. 윤석열이 이번에 한미회담에서 어떻게 될 뻔했냐고. 3,500달러 다 주고 플러스 알바도 갖다 바쳤을 거라고. 그야말로 맞아요. 하느님이 보고 예. 가세요. 네. 정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니까 이제 깨갱하고 조선일보도 이준석이까지 칭찬하고 그러는데 국힘당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해요. 기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내려고 지난번에 유엔에 참석했을 때 트럼프가 140 몇 개국인가 이렇게 초청했을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갔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안 가길 잘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협상도 지금 이렇게 안 됐는데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잘했다. 그건 뭐 호구도 아니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세안 갔는데 거기에서도 뭐 만찬에 참석을 안 했다는 등 국힘이 이제 하면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냐, 트럼프 울렁증이 있냐, 막 이렇게 날지를 했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완전히 없다고 없었대. 그러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해 줬잖아요. 김기현이죠 아마 그 김기현이. 질문한자가 김기현입니다. 네, 김기현이 질문을 윤석열 했더니 아레나로 만자죠. 아예 트럼프가 주최한 만찬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일부 유튜버들이 예. 참 G7 회의 때 저도 살짝 실수했습니다만 그 캐나다가 네, 호스트국인데 맞아요. 네, 네. 왜뭐 그러니까요. 뭐 없는 뉴스도 만들어낼 안 판입니다. 만들었냐, 안 그러니까 봤냐.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뉴스도 예. 만들어서 자신들에게만 소비될 수 있다면 이것을 폄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그러니까 이 자들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니까 극우 극단 주자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가짜 뉴스가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막 굉장히 그럴싸하게 약간 하죠. 막 심지어 AI 네. 영상도 그거 보고 이재용 또 왕따 됐네. 그걸 질의를 한 거죠. 거기 질의까지 했다는 건 보좌관도 그걸 같이 봤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질의에서 통하는 보좌관이 있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인 거예요.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가짜 뉴스 보면서 이걸로 까자 했는데 가짜 뉴스였던 거죠. 보스 형님, TV님. 윤석열이었다면 술 기운에 경주가 아닌 제주도로 갔을지도. 아이고 참 하느님이 보호하사 합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 국군이 살아있는 거죠. 오히려 긴 흐름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고 한국이 뜨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이번에 또 CEO 서밋에 RM 방탄소년단에 BTS. 그 친구 나와서 영어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K-팝 아티스트로서 이 K-팝이 세계적으로 스며드는 그런 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데 K-팝은 비빔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한마디가 정말 저렇게 완성형의 문장을 저렇게 완벽하게 구사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좀 감명받았습니다. 근데 그 RM은 유엔에서도 연설했었잖아요. 그때도 전 세계 청소년들이 빈부, 성별, 성적 취향,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까지 네. 다 언급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걸로 차별받거나 고통받으면 안 된다. 대단한 연설이었죠 그때도. 정말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EU라든지 일본은 15%, 우리는 25%, 현대자동차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를 딱 듣는데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EU와 일본과 나란히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은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야말로 달구지 끌고 다니던 그런 나라가 이 짧은 기간에 조선 강국, 자동차 강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하고 어렸을 때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었던 유럽, 일본과 경쟁을 한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켜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나라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윤석열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국힘당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자들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얘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데 권성동이가 통일교 그 한학자 총재 라스베가스에서 엄청난 도박한 거 이건 막 정보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뉴스타파가 그 증거를 녹취로 확보를 했더라고요. 뉴스타파 취재력 참 대단합니다. 그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사실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12년도 이제 그 지휘부들께서 카지노 다녀오시고 한 자료는 저희가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런 녹취가 다 이제 나와요. 네. 저걸 권성동이가 슬그머니 가르쳐주고 야 너네 총재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냐 뭐 네. 이렇게 해서 그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범죄 행위입니다.
권성동은 그것으로도 이미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뉴스타파가 정확하게 저렇게 2012년도 저 경찰 외사과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녹취록까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권성동이 뭐 지금도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 위법 수집 증거 자신이 한 번 그거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무리하게 특검이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통하지 않게끔 언론이 2중 3중으로 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성동은 지금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뭐 통일교 뇌물뿐만 아니라 요것은 수사기밀 누설, 그다음에 수사방해 이걸로 추가 아마 기소가 될 것 같아요. 실제 한 학자가 뭐 600억대 도박을 하고 뭐 난리가 나는 자금을 횡령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무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공소시효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검이 그 부분을 다 수사할지 아니면 상설 특검이나 국수부로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 실제 한 학자 등이 얼마나 도박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왜 수사도 기소도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과 김건희, 윤석이 어떻게 협의했는지가 제가 대략은 지금 밝혀졌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상황인 것이죠. 지금 첫 재판 시작됐는데 처음에 권성동에 대해서 혐의가 나올 때 돈봉투, 돈 다발 2번이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처음에 큰 가방 하나 뭐 그래서 1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1억이겠냐. 근데 그건 당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치자금법으로 아마 기소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가방은 그건 개인이 받은 거니까 뇌물수수일 텐데 그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규명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저는 추가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실제 국감에서 강원경찰 국감에서 통일 원정로 수사 무마를 했다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27일이고요. 그다음에 한 학자가 해외 출장비로 해외 출장비면 해외에서 도박한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국내 출장비처럼 저장한 것도 나오고 특검이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이번에 뉴스타파가 또 물증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한 학자가 라스베가스에서 가서 도박한 도박 자금 내역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2011년에만 69만 달러, 그러니까 한 7억 4천만 원 정도. 이걸 이제 슬롯머신으로 한 건데 이때 4만 5천 달러를 잃고 또 정원주 비서실장이죠. 네. 여기도 380만 달러, 41억 원을 베팅을 해가지고 15만 달러, 1억 6천만 원 가량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학자, 정원주 이자들이 도박을 꼭 좋아해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자금 세탁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빼돌리는 용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지노에 가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거를 게임을 하고 어느 정도 잃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시 그것을 돌려받아 가지고 그 돈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지 그게 세탁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오늘의 교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예,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 꼼짝 마라, 윤석열. 알았죠?